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잭입니다. 안녕하세요, 잭입니다. 며칠 전에 제 방송 시청자분 중 한 분이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한번 보내왔는데요. 평소 궁금했던 것이 있습니다. 미래에는 남의 살을 펴다가 A컵이 B컵이 될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하다. B컵이라도 되고 싶다. 아니 꽉 찬 A컵이라도 되고 싶다. 정말 나중에는 지방도 사고 파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남의 지방은 흡수가 안 되지 않을까? B컵이 되고 싶어요. 소재 감사합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이제 저도 포함해서 살찐 사람들이 종종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장난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마른 사람들이 나 제가 살찐 게 너무 부럽다고 컴플렉스를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살찐 사람들은 살찐 게 또 컴플렉스입니다. 두 명의 컴플렉스가 만나서 내가 이 살을 줘서 이 가슴에다가 넣어주고 엉덩이에다 넣어주고 해서 몸매를 좋게 만들어줄게, 나 좀 살 좀 빼게 해주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살찐 분도 있고, 많은 분들은 제발 너의 살을, 제발 더 뚱뚱한 너의 살을 나한테 줘서 내 가슴 커지게, 엉덩이 이쁘게, 내 몸이 이쁜 모양이 되도록, 내 실루엣이 이뻐지도록 도와주라, 우스갯소리로 서로 이제 팔을 붙잡으면서 이 살 좀 나한테 떼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장난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살이 쪄있는 비만 인구 중에 한 사람으로서 혹시나 저도 이제 살을 빼면 좋잖아요. 혹시 저도 남한테 살을 줄 수 있는, 살을 기증하거나 팔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고, 또 굉장히 좀 재미있는 주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저도 논문을 한번 찾아보게 돼요. 저는 의사니까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 하는 거를 다루기보다는 뭔가 좀 말이 되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좀 확실하게 레퍼런스를 찾아서 출처를 명확하게 찾아가지고 이 사항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사실 저는 신경외과 의사니까 이런 이제 미용이나 이런 지방이식 이런 것들은 저한테 친숙한 건 아니에요. 성형외과나 외과에서 많이 다루는 항목이지만 관심이 생겨서 논문 한두 개 정도는 저도 읽어볼 수가 있으니까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도 저널을 몇 개 펼쳐보니까는 재미난 논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사실 이제 우리가 지방 이식을 한다, 살을 떼서 지방을 이제 어느 곳으로 원하는 곳으로 이식을 한다 했을 때 일단 살을 떼내야 되는데, 영화나 만화나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 프랑켄슈타인이나 이런 것처럼 진짜로 무슨 살점을 칼로 잘라가지고 넣으면 꿰맨 자국도 막 생길 거고 피부색도 다르고 이럴 거니까, 실제로 이제 미용에서는 지방 이식을 한다 했을 때는 채취한 지방을 퍼즐 맞추듯이 살을 맞추는 게 아니고, 겉에 드러난 피부는 그대로 있고 그 안에다가 이제 지방을 심어서 체형을 바꾼다든지 가슴을 좀 더 크게 만든다든지 실루엣을 이쁘게 만들어준다든지 여러 가지 시술이나 이런 게 발달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지방 흡입술, 영어로 리포석션이라고 하고, 유튜브에서 라이포석션이라고 치시면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심지어 이제 수술하는 장면까지도 나와 있거든요. 그 장면 한번 살짝 펼쳐보면 거대한 캐뉼라 막대기 같은 거에 손잡이가 달려있어요. 막대기로 슉 빨아들이는 진동소리 같은 막대기가 있는데, 그 막대기를 살이 있는 부위에다가 찔러 넣어서 슉슉슉슉슉 왔다 갔다 하면은 인공초석처럼 쭉 빨아들인 그 흡입 통에 덩어리가 이렇게 보이고, 덩어리 위에 노랗게 떠있는 지방분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지방 흡입술을 통해서 몸에 있는 지방을 채취를 하는 과정인데, 뽑아낸 지방을 다른 곳에 쓰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여러 가지 연구가 거듭이 됐고, 자가지방 이식이라는 형태로 발전을 했습니다. 배나 엉덩이나 이런데 상대적으로 지방이 풍부한 부위에서 지방 흡입술을 이용해서 지방을 쑥 빼내서 채취한 다음에 가슴 같은 확대를 해줄 부위에다가 지방 흡입술로 채취해놓은 지방 다시 모아서 거기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넣어주면은 되지 않겠냐라는 컨셉으로 자가지방 이식을 하고 있어요. 가슴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 공암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고 나면 가슴에 있는 조직 일부가 사라지고 상처가 많이 남고 그러면 가슴이 쪼그라들고 모양이 안 이뻐지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자존감이 하락하는 원인을, 요새는 대부분 보통은 이제 성형외과가 같이 따라 들어가서 수술 끝나고 나서 재건하는 방법, 최대한 원래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유방 재건술을 많이 하는데, 지방 이식도 이런 유방 재건술의 일종으로 발달하기 시작을 했고, 그게 이제 미용 쪽으로까지 이제 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자기 지방을 빼서 이렇게 넣는 게 아니잖아요. 딱 마른 사람, 몸에 지방이 별로 없는 사람은 뽑아낼 곳도 심지 않은데, 그러면 고형물 넣어서 약간 좀 이식적인 몸매를 가져야 되나? 뭔가 자연스럽지 못한 몸의 형태가 되는 걸 사실 원하지 않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마치 처음부터 내가 가슴이 컸었던 것처럼 그런 몸매를 가지길 원하지, 뭔가 티가 너무 많이 나고 뭔가 비율이 이상하면 그거는 본인한테 약간 만족감이 좀 떨어지고 사람들의 욕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남이 가지고 있는 지방 조직을 내가 이제 받아서 내가 원하는 부위에서 이식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다 한 번씩 해봤고요. 어쨌든 그거를 알려면 자가지방 이식에 대한 연구는 어떻느냐를 조금 짚어보면, 지방만 이제 가슴에다가 넣어주는 거는 제가 논문을 펼쳐보니까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더라고요. 사람 몸이 지방층이 있어서 지방만 딱 모여있는 게 아니고 지방세포들이 지방을 풀고 있는 것으로 숨겨져요. 지방세포라고. 지방 흡입 수술을 할 때는 지방 조직을 깨고 부수고, 지방뿐만 아니고 지방세포의 조각들도 같이 나오고, 자가지방 이식을 시행을 했을 때 나타나는 경과를 논문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는, 장점은 자기의 조직으로 집어넣는 거니까 고형물을 쓰지 않는 거니까 위화감이 없이 정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단점은 뭐냐면 이식한 지방 덩어리들이 압력에 굉장히 약하다고요. 그래서 가슴이 커졌으면 빵빵하고 튼실하고 이쁘게 커졌으면 좋겠는데, 그 정도까지 커지게 하려면 지방을 많이 주입을 해서 압력을 좀 높게 해서 피부가 좀 늘어날 정도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압력에 지방 조직이 굉장히 취약해서 지방 조직이 쉽게 괴사를 하든지 흡수가 돼버린다고 합니다.
비싼 돈 들여서 지방 흡입 수술도 하고 그거를 이식해주는 이식 수술도 했는데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리면 손해 아닙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자가지방 이식을 했을 때 가장 큰 단점은 지방이 저절로 흡수가 돼서 사라져버려요. 그 퍼센테이지는 한 50% 정도 됩니다. 50% 반수 정도는 다시 지방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이식한 지방이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지방이 차있는 조직으로 완전히 분할을 시켜가지고 임시적인 펌프 효과만 주는 게 아니고 마치 그 부위가 원래 그렇게 지방이 차있던 것처럼 만들어주는 방법 없을까 해서 연구를 해놓은 논문이 아니에요. 물론 지금보다 한 몇 년 전 논문이 한데 그 당시에는 아직 FDA 승인이 안 났다고 합니다. 지금 FDA 승인이 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피하에 있는 지방세포 중에 일부는 피부나 지방조직이나 이런 걸로 다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아물고 새로운 피부가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새로운 세대로 세대교체를 하는 조직인데 세대교체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최초의 다른 피부 조직이나 이런 걸로 분화할 수 있는 그걸 이제 유식하게 얘기하면 지방세포균 줄기세포라고 하거든요. 그 줄기세포가 우리가 이제 지방흡입 시술을 할 때 같이 딸려 나와요. 그걸 이제 정제를 해가지고 줄기세포만 뽑아낸 다음에 뽑아낸 줄기세포랑 지방조직을 같이 이식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원래 지방만 이식을 했으면 이식한 지방의 양을 100%라고 가정을 했을 때 흡수가 돼가지고 제 100%가 밑으로 떨어지면 떨어졌지 100%를 넘지는 못하는데 지방하고 줄기세포 같이를 이식을 해주니까 정착이 되더라. 원래 넣어준 지방의 양보다 더 많이 올라가더라. 큰 가슴이 처음부터 그 사람의 것인 것처럼 변하더라. 결과를 보여주더라고요. 줄기세포랑 같이 지방을 같이 이식을 해주면 원래 가슴 조직인 것처럼 분할을 해서 정상적인 가슴 모양, 이쁜 가슴 모양으로 변하더라.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남의 걸 떼와서 그렇게 해도 되느냐, 남의 지방세포랑 그 줄기세포 같이 떼와가지고 시술을 했을 때 정착이 되느냐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근데 이 논문에서 딱 그걸 짚어놨어요. 남의 거를 떼오는 거를 동종 이식이라고 하거든요. 자기 걸 떼는 거는 자가 이식이라고 하고요. 동종 이식을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거, 단기 이식이나 이런 걸 할 때 보통 면역 억제제를 달고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생판 이식이라든지 이식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받은 장기가 공격을 당하지 않고 아니면 받은 장기에 있는 면역세포가 내 몸을 공격하지 않게 면역 억제제를 복용을 해줘야지 문제없이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 반응이 일어나 버리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거든요. 남의 지방세포랑 남의 줄기세포를 같이 이식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같이 이식을 받게 되면 혹시라도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이 위험해져요. 미용 수술하려고 가슴 한번 키워보려고 시술을 받았는데 갑자기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전신에 쇼크가 오고 이러면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런 종류의 실험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그런 일들이 혹시나 일어날까봐 무서워. 물리적인 문제로 시행을 아직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식 거부 반응이 생길 수 있으면 자가 이식이 더 낫다 이렇게. 그런데 그러면 그런 방법이 없느냐 하면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면역을 억제하지 않은 쥐의 경우 A라는 쥐랑 B라는 쥐가 있는데 B라는 쥐에서 지방세포랑 줄기세포를 채취해가지고 A라는 쥐에다가 이식을 해줬는데 거부 반응이 없이 지방이 잘 자라고 제자리를 찾아가더라 라는 논문이 나오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은 사람한테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논문이 발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종합을 해보면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 남의 살을 떼서 자기 살을 이식해서 그거를 이쁘게 성공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아직까지는 승인이 되지 않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방법일 수가 있다. 그래서 아직은 안 된다. 안타깝지만 아직 안 됩니다. 울고불고자도 안 돼요. 아직까지는. 근데 사실 이게 언제가 될지는 잘 몰라요. 10년, 20년 될 수 있지만 바로 내년, 내후년이 될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는 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서로의 살을 그램당 얼마에 파는 그런 모습이 보일 수도 있지 않겠나 상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 다뤄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미나고 신기한 여러분들이 여쭤봐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주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얘기했습니다. 안녕!